저는 거미집 엄지 제자 히스입니다. 중심이 앞으로 쏠며 만들어지는 찰나의 빈틈이 보였다. 수천 수만 번을 상상했지만 그럼에도 결코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미래가 그토록 미루고 미뤘던 단 하나의 미래가 눈앞으로 다가온다. 지금이라면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어우, 짧은 상념이 머릿속을 스침과 동시에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앞으로 검을 뻗었고 나 어느샌가 스승님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야, 근데 이거 순서가 그럼 진짜 잘못된 거잖아. 왜 이렇게 했어? 어제 이거 혹시 고쳐졌니? 핫픽스 이후로? 왜냐면 얘가 먼저라고 나왔거든? 분명 내가 봤을 때는 얘 먼저 한 다음에 이어지는데 방금 로자 푹찍한 다음에 그 상황이에요 이게. 이따 확인을 해볼게. 무언가를 결심한 것은 아니었다. 마치 맞기 전에 몸을 웅크리는 것처럼 몸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너 히스클리프, 네가 감히 나를... 지금도 히스가 뭔지냐고 몰라. 아직 안 봤어. 확인 안 해봤어. 나 딱 업데이트한 다음에 뽑은 다음에 그때만 그랬어.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목청이 터져라 소리 지르는 스승님을 보며 나는 그 모습을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고 눈에 담았다. 분노를 쏟아낼 생각도 원망을 표출할 마음도 들지 않았다. 통쾌할 것 같았던 상상과 달리 웃음도 나오지 않았고 예상 외의 슬픔조차 눈가에 보이지 않았다. 스스로의 심장소리가 너무도 평안하다고 느껴질 만큼 머릿속이 조용하다. 그래, 그런 지역도 나쁘진 않군. 은혜도 모르고 길러준 사람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하지만 이 행동에 어떠한 후회가 남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지옥과 같은 풍경을 만든 요시히데 저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되짚어야 할 테지. 아비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거미집에 들어온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알게 된 사실이다. 스승님은 매일같이 그들을 욕했고 아비들은 술에 취한 스승님을 한심하다는 듯이 흘겨보곤 했다. 그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스승님은 짜증난다는 듯이 내 행동을 지적하며 뺨을 때렸다. 처음에는 그 체벌이 내가 예의 없게 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화를 풀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겠지. 서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아비들 사이에서 단 한 명 예외가 있었다. 소지아비. 언제나 얼굴을 천으로 다니는 그분만큼은 모든 아비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중지아비는 어딘가로 나갈 때마다 소지아비에게 줄 과일이나 약재를 사왔고 검지아비는 매번 식사를 챙겨주거나 가끔 문 앞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다. 약재아비 또한 간혹 복도 앞을 서성이다 새 작품이 완성되었다는 곱게 잡은 종이 하나를 남기곤 했다. 이놈의 뒤틀린 사랑 어떡할 거야. 엄지의 아비이신 스승님 또한 그런 유한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차이점이라면 직접 발걸음하게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건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한다 여기셨던 건지 언제나 나를 시켜 소지아비 그분의 상태를 물으시곤 하셨다. 뭐야 이 상대적 로탈감 들었을 히스클리프 어떡해.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만 나는 언제나 그 일이 깨름칙했다. 그제가 또 보냈나 보구나. 싱클레어 같은 제자이니 배웅이라도 해주렴. 지금은 그다지 손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알겠습니다. 히스클리프 소생을 따라오시지요.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싶지 않다 하십니다. 이게 폭력이 폭력을 낳은 정말 그 교과서 같은 교본 같은 얘 닉네임처럼 교본 같은 케이스. 폭력이나 또 다른 폭력. 천너머로 보이는 눈동자는 언제나 나를 아니 싱클레어 그 자식을 비롯한 제자들을 연민했다. 거미집에 갇혀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는 사람이 왜 우리를 그렇게나 불쌍히 여기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눈치였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서 소지아비를 모시는 싱클레어마저도 그 궁금증을 풀 기회는 아마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스승님은 때때로 말이 많아지실 때가 있었다. 돈키호테라는 분이 정식 대행자인 걸 알지 못하고 반말했다가 팔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처음 맞았던 날. 스승님은 술 몇 병을 비우시더니 평소 하시던 연기전쟁과는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다.
라떼는 마리아를 되게 많이 시전했구나. 그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연기전쟁 때 이러면서 자신의 황금 티켓에 대한 이야기였다. 너도 티켓한테 감사해야 돼, 알아? 뒷골목에서 필요한 걸로 되졌을 네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따지고 보면 티켓이 집 나가서 개고생한 탓이거든. 집을 나가신 건 모든 신연을 받은 뒤 집을 떠나셨다는 그분이 아닙니까? 술맛 떨어지게 그 새끼 이야기는 왜 꺼내? 죄송합니다. 그 새끼 나간 것도 다 지 엄마 닮아서 그래. 티켓부터가 못 견디고 쪼르르 밖으로 튀었으니까. 근데 이 거미집이 퇴물 새끼들 모아둔 곳이긴 해도 나름 끝발이 있는 거 아니? 그래도 여기가 기회의 땅이야. 모든 손가락이 주시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그런 거미집을 적성자가 홀라당 나가버렸으니 그 다음은 뻔하지. 손가락들이 추적한 겁니까? 그래, 엄진이 검진이 개 같은 놈들한테 쫓기다가 집에 돌아왔지. 이거 히스클리프 인격 스토리인데 로자가 너무 강하다. 자아가 지금 임팩트가 너무 크다. 애새끼 하나를 품에 안고 온 건 어이가 없긴 했지만 뭐 상관없었어. 살아서 돌아왔고 프로젝트에 차질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상 그 새끼가 그러더라고. 아무래도 늦어버린 것 같다나 뭐라나. 소지 새끼들의 유물이라는 거 하나를 정하면 다른 걸 쓸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았지. 티켓이 천살 성도가 아니라 지혜 성도를 골랐던 거야. 와, 재밌다. 조졌다고 생각했지. 이대로는 위에서 무슨 개소리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았거든. 와, 그런 다음에 아까 로자 대사에 나왔던 것 중에 다 끝낸 다음에 와, 고작 이딴 쓰레기통 하나를 만들겠다고 내 인생을 이렇게 갈아 넣었는가? 화도 더 이상 내지 않고 그냥 개 현타온 그런 대사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여기랑 이어지는 너무 맛있었어. 맛있어. 그나마 다행히 핏줄이 이어진 그 애새끼가 재능이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가르치기로 했어. 편법을 써서 조금 더 빠르게. 그럼 그분이 지금 집을 나가 계신 맞아, 요시히데 그 새끼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 새끼는 무조건 돌아와. 티켓한테는 없던 게 요시히데한테는 있거든. 스승님은 그 말을 끝으로 말없이 술 몇 병을 더 비우시다가 잠에 드셨다. 티켓에게는 없고 요시히데에게는 있는 것. 그 수수께끼 같은 물음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된 것은 시간이 흐른 뒤 내가 교본으로서 요시히데라는 자를 마주했을 때였다. 상대가 너라면 적어도 지진 않아. 질리도록 듣고 질리도록 받거든. 비켜. 내 모조품 따위에게 낭비할 시간 없으니까 비키라고. 야, 하나만 좀 묻자. 도망친 요시히데가 몸을 숨긴 곳은 림버스 컴퍼니라는 신흥 회사였다. 거미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경로, 유물에 대한 자세한 연구, 그 밖에도 크고 작은 도움을 그곳에서 받은 기록이 남아있다. 스승님의 명령에 따라 처음 조사를 시작했을 때 어쩌면 요시히데가 정말로 무언가 거대한 세력을 이끌고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뒤를 캐면 캘수록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란 걸 알 수 있었다. 야, 여기서는 되게 범부같이 나온다. 림버스 컴퍼니는 그 이상의 협력을 거절했다. 거미집 태역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전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그렇다면 끝난 일이지 않나? 왜 돌아오려는 거냐? 그렇게 모진 취급이었는데 굳이? 왜? 외부 세력에 힘을 끌어들이는데 실패한 이상 아무리 힘껏 발버둥 친다 해도 그자 혼자 모든 아비들과 제자들을 감당할 수는 없다. 그걸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요시히데는 거미집으로 통하는 뒷문으로 향하려 했다. 마치 처음부터 혼자서 매듭 지을 생각이었다는 듯이. 그 나락에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남아있어. 그리고 가장 중후스러운 괴물들도 남아있지. 그 모든 인연과 끝맺음을 짓기 전까지 나는 이게 지금 대전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네? 자유로울 수 없어. 너는 왜 도망치지 않는 거지? 겉으로도 충분히 보여. 너가 제대로 된 취급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 정도는. 왜냐면 얘도 결국에는 애증이니까. 히치오랑 로렌치나랑 둘 다 정이 많네. 그건 나는 요시히데의 검격에 밀려 쓰러지기 전까지도 그 물음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다. 매번 죽여야겠다 다짐하면서도 매번 변명거리를 찾아 미루는 스스로의 심정을. 그때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깊게 고민하게 된 것은 소지아비와 싱클레어가 거미집을 배신한 뒤였을 것이다.
왜 배신하는 건데? 처맞지만 하지 너도 딱히 좋은 취급을 받은 건 아니잖아. 이 길을 지나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입니다. 뭐? 주인님께서 소생을 모질게 대하셨던 이유는 당신의 아비처럼 애정이었기 때문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따스하게 대해준 이들의 말로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댕댕이 마냥. 역으로 묻지요. 그대는 무슨 연유로 그자를 따르십니까? 싱클레어 잘 컸다. 지켜야 할 예는 모두 지켰을 터인데 더 갚을 것이 남아 있습니까? 모두 지켰다고? 내가? 너무 오래 헤매이진 말길 바라지요. 그때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한 인과조차도 고뇌하기 어려울 터이니 소생을 이만 떠나겠습니다. 되도록 쫓아오질 않길 바라지요. 내어줄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했고 할 수 있는 모든 이의를 갖췄다.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했다면 스승님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명성, 영예, 공훈 그러한 것들은 내가 줄 수 없다. 스승님에게 인정을 주기엔 나는 너무도 천한 것이었으니까. 와, 로자가 정말 정배인 게 다시 한번 느껴진다. 로자는 배고픈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 배고픔이 원래 로자는 진짜 그 음식에 대한 갈망도 있는데 성공에 대한 집착도 있고 너무 가난하게 살아봐서 그 hunger, 허기, 무언가에 항상 허기져 있는데 얘도 한번 맛봤던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채워지지 않는 이 명성, 영예, 공훈 그러한 자기가 가졌던 것에 대한 욕심 너무 잘 맞는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다면 생각이 깊어지자 문득 요시히데가 남기고 간 말들이 떠올랐다. 언젠가 스승님이 생각을 고쳐먹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날이 올까? 오지 않겠지? 설령 이대로 도망친다고 내게 자유가 있을까? 평생 자유롭지 못할 거고 죽여야만 하는 게 아닐까?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는 그날도 나는 죽여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스승님이든 그게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 그 끝맺음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충동적인 생각에 나는 부러진 다리에 부목을 대고 뒷문으로 향했다. 그 결과가 지금이다.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 드디어 해냈다는 해방감,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찾아오는 막막함. 이제 뭘 해야 하지? 눈앞에서 멈춰버린 요시히데는 텅 빈 눈으로 그저 주변에 닿는 모든 것을 베어내기만 할 뿐이다. 소중한 것마저 잃고 오로지 분노와 증오에 몸을 맡긴 채로 검을 휘두른 말로다. 이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이 공간은 때때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 때가 있다. 이곳에 오래 남아있어봤자 좋지 못한 끝을 맞이할 것 같다는 감각에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생활이 폭력으로 얼룩졌다 한들 뒷골목의 추위가 덜해지진 않을 테니. 뭐가 비싼 건지 모르겠네. 번쩍거리는 것들이랑 저 술들도 비싸다고. 술병들이 시야에 들어온 순간 나도 모르게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저 병에 맞았던 기억이, 저걸 마시던 스승님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모든 끝맺음을 위해 스승님의 심장에 칼을 찔러 넣었던 자신에 대한 혐오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챙겨 넣었다. 스승님의 검도 눈도 챙겨 넣었다. 와, 얘 인생도 참 기구하다. 분명 자기에게 최악이었던 스승님을 죽였는데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였어가지고 공허한 것 좀 봐. 어디서 이걸 팔아야 할지, 쓴다면 어떻게 써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정도 너무 많이 들었어. 그 고민들을 뒤로 미룬 채 나는 마음속으로 다른 결단을 내렸다. 그저 모든 것을 베기만 할 뿐인 요시히데, 그 바로 앞에서 쓰러져 있는 시체 하나,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죽은 자들이 여러. 그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 것 같아. 이러면 무엇을 보아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테니까. 바라는 것도 없이 돌아볼 것도 없이 나는 복잡하게 엉켜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어 헤쳐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집을 떠났다. 진짜 히스는 변함이 없네요.
그리고 인생의 버팀목이었던 캐시도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석적인 순애가 아니고 서로에게 되게 detrimental했던 그런 관계여서 서로에게 막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잖아. 여기서도 인생의 버팀목이 지금 너무 공허하게 엔딩 나는 게 얘도 되게 잘 만들었어. 복잡하게 엉켜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어헤쳐지는 것을 느끼며 아,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군 건가요? 아, 근데 히스 인격은 제자 인격이어서 그런지 그냥 로자를 완성해주는 인격 같기는 하네요. 로자가 너무 하이라이트로 나왔다. 구장은 인격 하이라이트가 너무 좋다. 하이라이트 5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천하고 필요했던 나에게 잘못감 먹을 것을 줬어. 평생 꿈도 못 꿔봤을 굉장한 검술도 가르쳐 주셨지. 알아. 안다고. 근데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냐? 에휴, 이 진짜 악순환 가정폭력. 아직 주무시네? 하긴 이 독한 술들을 몇 병이나 퍼마셨으니 깨려면 4시간은 더 걸리겠지. 빨리 치우고 어머. 해장할 만한 베이컨 샌드위치라도 만들어서. 어머 세상에. 관두자. 저번에 맛대가리 없다고 쳐맞았으면 됐지. 또 만들겠다고.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와, 너무 어렵다 이 마음이. 이게 가족을 의절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 부모 같은 사람은 아무리 미워도 그 부모의 부모니까 내가 그래도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히스가 그거를 정말 잘 표현해놨다. 아직 주무시네? 하긴 이 독한 술들을 몇 병이나 퍼마셨으니 깨려면 4시간은 더 걸리겠지. 빨리 치우고 해장할 만한 베이컨 샌드위치라도 만들어서. 베이컨 샌드위치는 근데 막 이상한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저번에 맛대가리 없다고 쳐맞았으면 됐지. 또 만들겠다. 베이컨 샌드위치는 되게 흔한 샌드위치여서 이상한 샌드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얘가 진짜 못 만들었거나 그냥 로자가 그냥 때릴 이유가 필요해서 때렸거나 둘 중 하나겠죠?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영국에서 샌드위치를 해장을 하나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는 해장을 할 때 이제 제 친구들이 해장했던 종류가 막 피자로 해장하기. 이게 해장이라는 것 자체가 굳이 막 뜨거운 국물이 필요한 건 아니고 1번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2번 배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야 돼가지고 국밥일 필요는 없어. 그건 되게 한국식이거든? 그래서 그거랑 맥앤치즈 막 이런 걸로 뭐 햄버거 먹기 뭐 이런 걸로 해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베이컨 샌드위치는 전혀 이상한 메뉴는 아닙니다. 전혀 이상한 메뉴는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땐 히스가 못 만든 것도 아닐 것 같고 로자가 그냥 짜증내고 싶어서 짜증낸 게 더 가장 맞을 것 같아. 분명히 이 시간에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는데 복도에도 안 계신 걸 보면 중앙 쪽 분들이 과제를 내려주신 건가? 뭔 생각을 하냐? 그냥 시킨 대로 기다려야지. 되게 미묘하다 감정선이. 기다리는 그 두근두근함이 있으면서도 포기해야지. 왜 난 자꾸 기대를 할까? 진짜 사랑 못 받은 자식 같은 느낌 들어. 왜냐면 내가 더 잘하면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으실까 하는 게 아이들의 마음이잖아요. 왜냐면 내가 아는 세상은 이렇게 폭력당하던 세상밖에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다인 줄 알 거고 얘가 하는 게 꼭 뭘 기대를 하냐 또 낮을 텐데 자존감 낮아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참 표현 잘하셨어. 아이씨, 벌써 저녁이잖아. 늦게 들어왔다고 스승님한테 개같이 쳐맞겠네.
흉내일 뿐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애초에 강해지고 싶어서 팔레르모를 단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스승님이 지지라면 짓고 물라면 물 수 있는 사냥개. 그거면 된 거야. 시킨 대로 해낼 수 있으면 그만이라고. 정말 스승님을 향한 매번 인생이었는데 이거? 티켓은 훨씬 잘했다고 갈구더니 뭐가 뭔지 모르겠네. 싱클레어 그 자식 가르쳐주는 거 보니까 아예 다른 검술이잖아. 뭐 됐나? 어차피 집 나가신 요시이다. 그자의 검술만 베끼면 되니까 시킨 대로만 하자. 시킨 대로만. 요시이다. 그자와 협력하고 여기도. 있는 회사랑 해결사 사무소 목록은 어떻게든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치른 값에 비해 내용이 너무 자세합니다. 정보를 일부러 풀어둔 것처럼. 뭐 어때? 허술하면 잘 된 거지. 또 감이니 뭐니 연병 떨지 말고 훈련이나 열심히 해. 알겠습니다. 좋다. 야, 같이 이스마엘 넣어주는 거 그 되게 자식은 좋다. 죽었고, 싱클레어는 배신했고 제자 중에 남은 건 돈키호테님이랑 파우스트뿐. 도망치거나 죽이라면 지금이 최적이겠지. 세상에. 아니야. 일단 습격을 막아내고 난 뒤에 지쳤을 때가 낫지 않나? 그래. 일단 지금은 스승님을 도와서. 되게 궁지에 물린 쥐 같아. 같이 나와서 너무 좋은데 돈키호테는 난 님이네. 왜냐면 아까 그 돈키호테 그 자기 막 했다가 한번 맞아가지고 거기 스토리에서 아까 쳐 맞았거든. 겁나 맞았거든. 먼지 나도록 맞았대. 나를 향한 매질과 모든 조롱, 멸시는 견딜 수 있었어. 그까짓 참으면 그만이었으니까. 그럼에도 스승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깨달아서 그래. 그 모든 폭력이 내게서 사라질 날이 영원히 오지 않으리라는 걸. 이거 너무 와닿는 말이다. 그 옛날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너무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했던 어떤 학생이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에 어머니를 죽였다는 그런 기사, 유명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더 이상은 살지를 못하겠다. 나는 내가 죽지 않으면 이게 끝나지 않겠구나 하면서 그 사건이 있었어. 근데 끝나고 나서 어머니의 시체를 처리하지 않고 처분하지 않고 그냥 그 방에다 계속 둔 거야. 근데 이게 막 얘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죽겠구나. 난 더 이상 이 폭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이래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 이 어머니를 없애버리고 감옥을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전혀 절대 막 이렇게 멀쩡한 전혀 아무런 폭력성도 없는 그런 삶을 잘 살고 있다고 기사가 또 두 번째로 났던 적이 있었어요. 기사 막 옛날 기사인데 한번 다시 폴업 돼가지고 봤었던 적이 있는데 얘가 하는 말이 지금 딱 그거 같아.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겠구나. 미국에서는 그 정도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가 자기가 살기 위해 부모님을 죽이면 한국은 얼마나 감형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진짜 거진 자기 보호로 쳐져가지고 감옥을 안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나를 향한 매질과 모든 너무 조롱, 무거운 것 같아. 이게 멸시는 견딜 이 수 모든 있었어. 폭력이 내게서 사라질 날이 그까짓 없다는 거. 참으면 그만이었으니까. 그럼에도 스승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깨달아서 그래. 그 모든 폭력이 내게서 사라질 날이 영원히 오지 않으리라는 걸. 법적으로 아동보호를 엄청 잘해주네요. 정당방위까지 갈 수 있을 이런 사례가 흔하진 않아가지고 무조건 정당방위다 이건 아닌데 되게 많이 선처해줄 거야. 한국 그 사건은 특례 중에 특례로 3년 정도였다가 들은 것 같습니다. 친형도 변호하고 나서서
아이고 그렇게 됐었구나. 6장 때 히스 대사랑 오버랩돼서 유독 인상 깊네요. 그러게요. 로자 인격수 보면 거미줄 프로젝트만 끝나도 인생이 피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로자 스토리가 더 나와봐야 되는데 로자가 있었던 집단에서도 강등을 되게 일찍 당해가지고 딱히 다시 돌아갈 곳이 있었느냐 이러면 그런 것도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퇴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뭔가 사건이 있었을 거야. 거기서 맞아 버림받은 거야. 이 손가락들 5명 모아놨잖아, 아비들을. 근데 그 손가락에서 약간 짬처리 느낌 당하는 애들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능력은 좋은데 어떠한 이유로 얘네는 인정받지 못하는 내 능력은 좋기는 해도. 그리고 로자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을 것 같아. 이 프로젝트가 끝나도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은 게 자기 과거에 되게 얽매여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의 영광에서 자기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그거를 잊고 현재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채지 못했으면 행복이라는 건 평생 없었을 것 같아.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무언가를 갈망하는 나의 이 끊임없는 허기라는 게 내가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내가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면 10만 원을 벌고 하루에 빵 한 조각을 먹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을 절대 누릴 수 없는 그런 게 욕심이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로자는 평생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 이 세계관 안에서. 지금이라면 죽일 수 있지 않을까. 1대1 결투에선 팔레르모로 익힌 제가 유리합니다. 전투의 예법대로 한 놈씩 이번 전투가 끝나면 반드시. 계속 칼을 갈고 있어. 강자를 상대할 땐 힘으로 맞서지 말고 칼같으로 흘려보낸다. 다수를 상대할 땐 자세를 낮추고. 중얼중얼 그거네. 계속 배웠던 거를 저거 다수를 할 때 이렇게 한다. 강자를 상대할 땐 힘으로 맞서지 말고 칼같으로 흘려보낸다. 다수를 상대할 땐 자세를 낮추고. 근데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 남들이 정해주는 그 성공의 기준 말고 남들이 정해주는 행복의 기준 말고 내가 얼마나 소확행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얼마 전에 원신 이벤트 스토리를 보면서 진짜 뜬금없이 눈물이 났던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이건 그냥 생각할 때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 별게 아니었어. 진짜 별게 없는데 우리가 사실 세상이 정해주는 그런 루트가 있잖아요. 살면서 초등학교를 가, 중학교를 가, 고등학교 기왕이면 좋은 고등학교 가면 좋고, 대학도 기왕이면 좋은 대학을 가면 좋고, 뭐 직업도 대기업이면 좋아 이러면서 정해주는 게 있고, 대학을 졸업하면 결혼을 하는 게 좋고, 결혼한 다음에 애를 낳는 게 좋고, 이렇게 정해진 뭔가 그 사회가 국룰이라고 말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그걸 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됐느냐 그럼 전혀 아닌데, 괜히 막 그 사회에서 주는 부담감? 그래가지고 그 원신에 나오는 그 이벤트 스토리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자일까 패배자일까라고 생각하는 주인공, 그 이벤트 스토리의 주인공한테 그 이벤트 스토리 주인공이 어릴 때 놀았던 상상 속의 그 친구가 의인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다시 이렇게 모습 현생화가 된 그런 모습의 그 꼬맹이가 하는 말이, 너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까 너가 어릴 때 먹고 싶었던 그 튀김 이제는 아무 때나 사서 먹을 수 있니? 너 그거를 살 수 있을 만큼 어른이 되었어? 이랬더니 당연하지. 나 일하는데 튀김을 당연히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상상 속의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럼 넌 훌륭한 어른이 되었어. 그러면 됐다 이러는 거야. 그게 너무 다시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게, 행복이라는 건 진짜 별거가 아닌데 우리가 우리의 행복이 뭔지를 찾지 못할 때, 그럴 때 로자같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살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역할대로 재현할 뿐 아직 완성되지 못한 탓에 명령하신 대로 완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야, 여기 뺨짝 맞는 것까지 넣어놨어. 죄송합니다, 스승님. 근데 이거는 너무 약하다. 뺨 맞는 것 같은 소리가 안 나고, 뭔가 이 뺨 딱 잘 맞아가지고 짭 소리가 안 나고 손 때리는 느낌, 이렇게 때리는 느낌 나. 손이랑 주먹 맞다는 느낌 난다.
찰지지 않아. 내가 말했잖아. 다른 검술로는 결투에서 팔레르모의 가속을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같은 자세를 1000번, 안 되면 10,000번을 반복했어. 상대가 당신이라면 적어도 지진 않아. 이게 사람이 할 행동이었나? 아마 아니겠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등 뒤를 찌른 놈이 어떻게 사람이겠어. 그래도 절 원망하진 않으시겠죠. 당신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으니까. 당신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사람이 할 행동이었나? 죄책감이 많이 있나 이 아마 친구가. 아니겠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등 뒤를 찌른 놈이 어떻게 사람이겠어. 그래도 절 원망하진 않으시겠죠. 당신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개운한 죽음이 아니라 되게 슬퍼하면서 얘기한다. 당신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으니까 이러는 게. 이딴 식으로 되지기 전에 시도라도 해봤어요. 박수. 이렇게 거미집 세트 메뉴 인격 스토리 보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너무 재밌었다. 갈수록 인격 스토리가 길어지고 재밌어지고 세계관에 대해서 잘 알려줘서 너무 좋은이었어요. 다음 엄지썰 풀리는 거 좀 기대해볼 만한 것 같고 전쟁 이야기도 더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녹화는 여기까지. 슝.